네, 국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 총리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교육개혁 문제가 아무래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간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시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초청했습니다. 각 당의 청문회를 앞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청문회를 앞둔 각 당의 입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 입장 어떻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어떤 정책을 그동안에 공직에 있으면서 수행을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 같다라고 추측해보는 바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관점에서 편안한 정치를 해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의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본 태도를 잡았는데, 예. 날카롭게 한다. 그러나 부드럽게 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끈질기게 하겠다. 그러나 침착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 견지를 할 생각입니다. 예. 어떤 점이 날카로운지 어떤 점이 끈질길 것인지는 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나라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날카롭게 또 끈질기게 들어갈 질문이 어떤 건지 미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찬반 낭론이 좀 있는데 한나라당은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해찬 세대라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이 학력의 하향 평준화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정년의 급격한 단축, 그리고 명예퇴직의 종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뒤에 교사들의 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우리 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와 교육 전체적으로 이 공교육의 붕괴다, 그 다음에 학교의 황폐화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 학생과 교사와 학교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 이런 세 가지 각도에서 이해찬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보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 촌지 관행도 좀 많이 줄였고 정년연장 문제도 사실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무자르듯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단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든 게 다 공이 있고 과가 있고 할 텐데 공보다는 과가 좀 더 많았던 것이 아니냐. 아까 이 교원 수급 문제 이렇게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행착오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담당 개인에 있어서는 교사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대한 영향을 받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해찬 후보는 교육부 총리 후보는 아니죠. 총리 후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의정 활동 전반적인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의 자질, 능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개혁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 언행이 좀 거칠다. 그리고 포용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독선적이다라는 이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들이 왜 그랬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랬었는지를 이번에 좀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조그만 기사들로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예. 바로 그런 점들도 좀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린 이런 자세보다는 상당히 좀 독주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각의 각부를 통할하면서 의견 차이들을 조정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정하고 중재할 때도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한쪽으로 몰아나가는 그런 독선적인 경향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조금은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그 폐쇄적인 성향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청문회에서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 좀 안정감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는데 24일, 25일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 청문회 생중계되면 그때 아마
그 판단을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론인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갈지 한나라당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은 당론으로 할지 아니면 자유투표일지 그 자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랄지 전체 저희 의원들의 이 태도로 봐서는 당론보다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기관을 충분히 그 권능을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유투표 크로스보팅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